안녕하십니까. 성북실버 IT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이기원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길상사에 다녀왔는데요. 선생님 느낌 어떠셨어요? 네, 저는 처음 가보았는데 네. 아주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절이 깨끗하고 아주 소담하게 느껴졌어요. 네. 네, 불자들이 숲 그늘에 모여 앉아서 담소 나누는 그런 모습도 좋았고요. 네. 소박한 점심 공양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맑고 향기롭게라는 글귀가 좋았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는 몇 번 가보았는데요. 갈 때마다 소박하고 정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법정 스님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던데요. 네, 길상사라는 절집으로 탈바꿈을 할 때 네. 법정 스님과 요정주인 김영한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죠. 네. 또한 시인 백석과 김영한의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 일중문을 들어서서 경내로 오르는 길에 보면 관음 보살상이 있어요.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던데 선생님 보셨어요? 그럼요. 네. 아주 멋지던데요. 네. 천주교 신자인 어느 그 조각가 분이 종교 간의 화해와 화합을 염원하면서 기증한 그런 작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창건 법회 때 김수환 추기경님이 축사를 했고 석가 탄인일과 그리고 성탄절에는 서로 축하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종교를 떠나서 두 분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길상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절마당에 등이 가득 이렇게 달려 있었잖아요. 네. 불자들이 소원을 비는 그런 원문을 적어서 등을 단다고 하던데요. 그 소원을 비는 불자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길상사는 대원각이라는 요식업체였는데요. 요정 주인 김영한 할머니가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감동한 나머지 그 요식업체를 시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여장부다운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것만 봐도 참 잘 살다 가신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무소유는 참 많은 분이 읽은 그 베스트셀러였죠. 어느 한 분은 그 사업이 잘못되어서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 자살하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전해준 그 무소유를 읽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들고 나온 이 책입니다. 바로. 그러고 보면 법정 스님은 우리 곁에 오래 계셔야 할 분인데 먼저 떠나셔서 그립습니다. 그렇죠. 길상사는 요식업체 주인이 법정 스님에게 희사한 절이라는 것이 해외에도 많이 알려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지요. 그날 우리가 그 길상사에 찾아갔던 날 그 진영각 텐마루에 앉아 있을 때도 영국에서 오신 그분도 계시잖아요. 생각나네요. 그렇죠. 그 찾아오신 분이 저희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순수하시던데요. 저도 그 캐나다에 이민가 사는 친구가 서울에 오더니 제일 먼저 길상사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도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때 그 친구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동안 그 쌓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지만 잘 살지 못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단골 손님이 와도 작은 물건 하나 덤으로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한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텔레비전에서 고국의 길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불교 신자도 아닌 할머니 한 분이 그 자신이 그 살아오면서 지킨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일도 그렇고 욕심 없이 남을 배려하고 나이 들어서도 책을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지닌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잘 살다 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 그럼 그분은 그때 깨달음을 얻으셨나 봐요. 네. 그 뒤에 친구는 정말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곰곰 생각하다가 서울의 길상사가 떠올라서 고국에 가면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땐 정말 미안했어라는 제 첫 수필집을 낼 때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그 제목으로 친구 이야기를 쓴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 네. 길상사에 다녀간 친구 이야기를 쓴 글이지요. 네. 네. 그러고 보면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네, 예,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사는 것도 잘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삶이 진짜 잘 산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잘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고요. 어느 스님은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잘 사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네. 또 어느 남편은 수입은 적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욕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소박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어느 명사는 잘 산다는 뜻은 마음의 자유와 상관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잘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겠지만 늘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충만함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며 사는 일도 잘 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가끔은 그 매스컴을 통해서 평생을 자기가 모은 돈을 장학재단에 기증을 하거나 또는 그 김밥 장사를 해서 그 고생해서 모은 그 엄청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내놓는 할머니도 잘 살아오신 분이죠. 네, 그렇죠. 네.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낼 때도 그 처음에 하는 마디가 잘 살아라라는 당부 말일 거예요. 또 이사 간 집에 방문했을 때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그 사람 참 잘 살다 간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러고 보니 그날 진영각에서 그 법정 스님 누더기 옷과 세숫대야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옛날 생각도 나고 근검절력하신 법정 스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우리 세대는 모든 걸 아끼며 살던 세대지만 법정 스님은 스님의 신분으로 더 특별하셨지요. 우리들의 정신적 지주였었는데 먼저 떠나셔서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를 통해 잘 먹고 잘 사세요라는 제목이 제 수필 이야기를 가지고 엮어보았습니다. 법정 스님과 김영환 그리고 시인 백석과 김영환 선생님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친구 이야기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라는 그 길상사 실천 덕목처럼 욕심을 줄이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소박한 삶을 사는 것도 잘 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실버 IT 통통동네 이야기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